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도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포항과 경주, 영덕, 울진 평지에는 건조경보가, 나머지 경북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오후 늦게부터 모레까지는 경북 남부와 울릉도, 독도에 10에서 40mm, 경북 북부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경상북도가 지난해부터 경주 엑스포를 포함한 산하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반발이 거센데요. 이번에는 울진에 있는 환동해 산업연구원을 해산해서 안동에 있는 경북 바이오 산업연구원에 통폐합할 예정입니다. 환동해 산업연구원은 울진군이 50% 지분을 가지고 있고 매년 운영비까지 지원해온 기관인데 일방적인 통폐합 추진에 지역사회 반발은 물론 직원들은 구조조정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진군과 경북도가 지난 2005년 함께 설립한 환동해 산업연구원입니다. 경북도의 유일한 해양수산 전문 연구기관으로 현재 6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도가 이 연구원을 해산한 뒤 안동에 있는 경북 바이오 연구원에 통폐합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연구기관의 통폐합이 추진되자 과연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동은 햄프나 백신 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북 바이오 산업연구원이고요. 저희 환동해 산업연구원은 해양수산을 지원하고 하는 기관으로서 두 기관이 합쳤을 때 시너지 효과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울진군이 현재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매년 10억 원씩 운영비까지 지원해 왔는데 일방적인 통폐합이라며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비를 50% 받아가 운영비를 50% 반반 부담을 했던 거잖아. 부지 매입할 때도 우리 군비를 출연받아가지고 그걸 갖고 부지를 매입을 했는데 지방 도시를 살릴 생각을 해야지. 기관들만 통폐합하면 뭐 하냐고. 해양을 안동 내륙 지방에 산다는 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통폐합 이후 구조조정이 현실화될 경우 직원들의 고용 불안과 함께 울진군의 인구 유출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통폐합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울진 군민이 안동 시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진 국민은 이건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직원 60명이나 80명이 울진군 주변면에 거주하고 여기서 묵고 자고 합니다. 그거는 어디 갑니까? 울진군도 원칙적으로 통폐합에는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경상북도는 유사한 성격의 산하기관 통폐합이 불가피하다며 울진군과 원만히 협의를 거쳐 6월까지 통폐합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효율성을 앞세운 경북도의 산하기관 통폐합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마찰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지난해 포항을 강타한 태풍과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올해 포항시 지방세 세입이 지난해보다 300억 원 가까이 줄어들 걸로 예상됩니다. 항목별로는 지방소득세 125억 원, 재산세 150억 원, 지방소비세 32억 원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부서별로 세금 체납 대책 마련에 나섰고 수시로 징수실적 보고회를 열고 세수 확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편 포항시의 올해 일반 회계 예산은 2조 2,450억 원으로 이 가운데 지방세와 세외 수입을 더한 자체 세입 예산은 5,700억 원입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가 격하게 대립했고 결국 광주 군공항 특별법과 함께 국회를 넘어섰습니다. 수건 사업이었던 신공항 건설, 이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대치로 늦어지던 특별법은 지난달 23일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한 뒤 여야 대치 상황에 또 발목이 잡혔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으로 법사위는 파행됐고 빠르면 이달 말 처리가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여야가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특별법만을 위한 원포인트 법사위에 합의하면서 국회 본회의까지 한꺼번에 통과했습니다. 법안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에 정부가 난색을 보이며 법사위가 한때 정회되기도 했지만 결국 부칙을 수정해 찬성으로 가결돼 시행도 2달 당길 수 있게 됐습니다. 6월 달이면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고 사업자 선정하는데 또 올해 하느냐, 올해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1년이 지연되고 하는 또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에는 신공항 건설과 기부대 양여 차액에 대한 국비 지원, 신공항 건설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종전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핵심 내용들을 반영함에 따라 대구 경북 신공항 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은 2030년 개항을 목표로 건설되고 종전부지는 첨단 산업과 관광, 상업이 어우러지는 도심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법안 시행 시기가 단축돼 올해 안으로 신공항 건설 추진단 구성과 사업자 선정 등 보다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신경주 역세권 개발 사업이 아파트 미분양에 이어서 한 건설사의 법정 관리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차질이 우려됩니다. 5개 건설 회사 가운데 한 중견 건설사가 최근 서울 회생법원에 법정 관리를 신청하면서 하도급 업체들이 공사를 중단해 연쇄적인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신경주 역세권 개발 사업은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일원에 6,300여 가구의 아파트와 상업 업무 시설 등을 조성해서 지역 거점형 압축 도시를 만드는 사업으로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과수원의 나무 47% 정도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걸로 추정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수확량이 줄고 상품성도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걱정 없이 과수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무병묘가 본격 보급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의성에서 과수원을 하는 김형구 씨는 나이 든 사과나무 절반을 뽑아내고 무병묘를 심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탓에 생산량이 줄고 상품성도 떨어지면서 무병묘로 교체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열매도 잘 안 열리고 보니까 들쭉날쭉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뭐 열리는 나무에 좀 많이 열리고 안 열리는 나무 안 열리고 그래 되니까 약은 똑같이 치는데 약값만 나가고 수확량은 적어지고. 조직 배양 기술로 만들어진 무병묘 모종을 키워내면 4년 차부터 본격 수확이 가능하고 20년 이상 바이러스 걱정 없이 재배할 수 있습니다. 무병묘를 심으면 일반 묘목을 심은 농가보다 수확량과 상품성은 20-30% 늘고 당도도 높아져 소득이 최고 50%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일반 묘보다는 전체적으로 수량도 많고 색깔도 좋고 모든 면에서 우수한 것 같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죠. 올해 사과 무병묘 5만 9천 그루가 안동과 의성에 공급되는 것을 비롯해 사과 주산지로 순차적으로 확대 보급됩니다. 2026년까지 전체 과수의 40% 정도를 바이러스가 없는 바이러스 무병묘로 대체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량 묘목을 심게 되면 농가 소득은 증가가 될 거고. 농업기술진흥원은 과수뿐만 아니라 고구마와 복분자, 지황, 단삼, 지치 등 약용작물로도 무병묘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전국 545개 골프장에서 잔디를 관리하기 위해 뿌린 농약이 213톤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가 공개한 2021년 기준 골프장 농약 사용 실태에 따르면 1헥타르당 농약 사용량도 7.18kg으로 전년도보다 4.8%, 2년 전인 2019년보다는 21% 증가했습니다. 다만 검출된 농약 20종 모두 잔디에 사용하면 안 되거나 고독성은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전국 골프장 면적은 507제곱킬로미터로 전북 익산시와 맞먹고 전국에서 11번째로 면적이 큰 포항시의 약 절반 수준에 달했습니다. 중앙정치 현안마다 강한 비판을 하던 홍준표 대구시장. 국민의힘 상임 고문으로서 할 말을 하는 것뿐이다라고 밝혀왔는데요. 국민의힘이 오늘 홍 시장을 상임 고문직에서 해촉했습니다. 홍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SNS를 통해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온갖 쓰디쓴 말과 비판을 이어간 홍준표 대구시장. 지난해 10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상임 고문에 위촉됐습니다. 지방행정에 전념하라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지적에도 상임 고문으로서 할 일을 하는 것뿐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내가 현역 정치인 중에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당 상임 고문으로 위촉된 건 내가 처음입니다. 당에서 왜 나를 위촉했겠어요? 중앙정치에 관여해달라고 위촉한 거예요. 어제는 태영호 최고위원까지 나서서 원외 중진이 이유 없이 김 대표를 흔들고 있다며 홍 시장을 겨냥한 발언을 하며 홍 시장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최고위원회를 열고 홍 시장을 당 상임고문직에서 해촉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상임고문은 현직 정치인이나 지자체장은 안 계셨던 게 관례라며 정상화시킨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더 이상 중앙정치에 간섭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보입니다. 최근 우리 당 지도부를 두고 당 안팎에서 벌이는 일부 인사들이 과도한 설전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홍 시장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SNS에 엉뚱한 데 화풀이를 한다. 이참에 욕설 목사를 상임 고문으로 위촉하라며 날선 글을 남겼습니다. 분이 풀리지 않은 듯 3시간 뒤 또 SNS를 통해 그런다고 입막음 되는 게 아니라면서 총선 승리를 위해 전국 전반에 더 왕성하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도부의 이딴 설화와 극우 보수와의 관계로 곤욕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이 당 상임 고문까지 내치면서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재창당을 위한 전국 대장정에 나선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오늘 경북을 찾았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노총 포항지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의당의 노동 중심성을 살리고 퇴행적으로 가고 있는 한국 사회를 미래지향적인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친자본 정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 위협에 내몰리고 있다며 정의당이 노동자의 편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민국 감사국민위원회는 포항교도소와 대구지검 포항지청, 동지재단 등 130여 개 기관단체와 감사 나눔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